너만 알고 있어? 약간 샤오홍슈에서 보일 법한 컬러 아닌가요? 피부에서 광이 돌아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꼭 한 명 이상은 물어봐요. 살살살살 풀어주면 너무 시원해요. 아무리 좋다지만 클렌징 폼에 10만원 이상 태우는 게 원 플러스 원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녕하세요. 셜록이들, 오랜만에 제 실력 발휘 좀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몰래 쓰고 있었던 좋은 제품들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대체 이런 거 어디서 알고 사나 싶은 제품들만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향수 뿌리고 나가잖아요.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꼭 한 명 이상은 물어봐요. 진짜 너무 신기한 향수예요. 코스에서 향수 나오는 거 아세요? 코스의 솔레르라는 향인데요. 오드 퍼퓸인데 100ml에 10만원대 초반이니까 괜찮죠. 그리고 각진 바틀과 메탈릭한 뚜껑까지 너무 제 스타일이다. 코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미니멀리즘한 디자인, 하지만 세련됨을 놓치지 않은 이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솔레르는 향 이름 그대로 빛과 에너지를 담은 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향의 전체적인 온도감은 되게 따뜻하거든요. 처음에 이 향을 딱 맡았을 때는 제 취향의 향이 아니었거든요. 페퍼리한 노트 때문에 살짝 스파이시하면서, 그리고 우디하면서 레더리하기까지 하거든요. 여름에 뿌렸을 때 되게 더울 것 같은 향이잖아요. 근데 이 향기의 킥은 잔향이에요. 잔향 단계로 넘어가면서 암보록스 노트가 확 올라와요. 처음에 뿌렸을 때는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손 대고 있으면 은은하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면 잔향 단계로 넘어가면서 포근한 이불을 덮었을 때 따뜻함이 느껴져요. 향이 바뀌면서 느껴지는 무드가 확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미팅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최소 30분 이상이 지난 후에 만나니까 잔향 단계로 넘어가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향기가 되게 좋게 느껴지나 봐요. 정말 저는 이 향수를 뿌리고 나간 날마다 사람들이 향수 뭐냐고 물어봤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죠. 솔레르 향의 노트들을 보면 솔직히 제가 좋아하는 노트들이 거의 없거든요. 인센스, 블랙페퍼, 암브로스, 시더우드, 벤조인 막 이런 향들이에요. 대체적으로 덥고 스파이시한 향조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잔향 단계로 넘어가면서 제 몸에 붙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뿌렸을 때는 여름이다 보니까 살짝 덥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 잔향 단계까지 느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저의 립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스미 아이캔디 피팅 틴트고요. 저는 비터 캐러멜이라는 컬러 사용해줬습니다. 이거 광택도 너무 예쁘고 컬러도 너무 예쁘죠. 이 틴트는 글로우 틴트인데 밀착력이 좋은 글로우 틴트예요. 제가 오늘 바른 비터 캐러멜 컬러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이 광감 보이세요? 좀 더 예쁘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샤오홍슈에서 보일 법한 컬러 아닌가요? 진짜 예뻐요. 근데 일단 키스미에 틴트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비터 캐러멜을 먼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추가 매입을 했어요. 요즘 틴트에서 보기 힘든 사과 레드빛이에요. 이거는 레드 플레이버라는 컬러고, 여름이다 보니까 쨍한 채도감 있는 틴트 찾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레드 플레이버 구매하시면 됩니다. 레드 플레이버 안쪽에 얇게 깔아주면 너무 예뻐요. 너티피치라는 컬러고요. 이름 그대로 구운 복숭아 컬러예요. 우리 셜록이들 다 알겠지만 제가 구운 복숭아 매니아잖아요. 대체적으로 구운 복숭아 컬러들이 황도를 구운 컬러가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100도 복숭아를 구워낸 느낌이랄까요? 차분한 온도감의 뉴트럴 핑크 컬러고요. 솔티피그라는 컬러인데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게 피그보다는 그레이시한 모브 컬러에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이거 바르고 인스타그램에 셀피 올리면 바로 느낌 좋아버리는 그런 무드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컬러들 다 너무 예쁘죠? 근데 이 틴트는 질감이 너무 좋아요. 처음에 바를 때 틴트가 입술에 착 달라붙는 진짜 피팅 틴트예요. 그리고 3초에서 5초만 지나면 광막이 차오르거든요. 근데 입술에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고 촉촉함은 잘 느껴지다 보니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사실 여름에 글로스까지 바르기는 약간 끈적거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글로스보다는 덜 끈적거리지만 광감은 잘 챙긴 제품 찾으신다면 저는 키스미 아이캔디 피팅 틴트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을 많이들 모르셔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진짜 괜찮아요.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이거 많이들 좀 사용해 주셔가지고 이 틴트 컬러들이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너무 예쁜 틴트예요.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괄사 하나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알보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여기가 원래 향 브랜드인데 희한하게 괄사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알보우라서 그런지 괄사 쉐입이 알파벳 R이에요. 처음에는 이 쉐입 자체가 너무 독특하더라고요. 근데 이 괄사가 어디에 쓰기 좋냐면 알짜를 이렇게 가로로 눕혀요. 그럼 여기 홈이 있잖아요. 턱에 딱 걸어요. 턱선을 올리고 노폐물 빼주기, 턱선을 올리고 노폐물 빼주기, 그리고 다시 얘를 일으켜요. 그러면 여기에 홈이 파져 있잖아요. 목에서도 여기 제일 뭉치는 부분 있죠. 여기를 좀 눌러줘야 순환이 잘 되거든요. 이렇게 살살살살 풀어주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목 뒷부분도 같이 이렇게 풀어주면 뭉쳐있는 목 근육들이 잘 풀리더라고요. 특히 목 주변에 괄사할 때 제가 좋아하는 유스트 30일 오일 있죠. 그거를 좀 발라줘요. 그 오일 특유의 쿨링감이 있거든요. 쿨링과 함께 뭉친 목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극락입니다. 처음에는 이 쉐입 자체가 너무 생소해가지고 손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쓰다 보니 이게 진정한 요물이더라. 그리고 알짜를 반대로 세워서 눈썹 앞부분 있죠? 여기에 노폐물이 진짜 잘 쌓이거든요. 여기를 꾹꾹꾹꾹 눌러주면서 아침마다 노폐물을 빼주면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리고 괄사 전용 보관 케이스까지 있어가지고 저는 여행 갈 때 이거 무조건 챙겨갑니다. 특히나 저처럼 오래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목에 피로감이 어쩔 수 없이 오거든요. 그럴 때 오일 같은 거 좀 목에 발라준 다음에 괄사로 5분 정도만 근육 풀어줘도 되게 시원하니까 회사에 두고 사용하기에도 되게 괜찮습니다. 이거 진짜 저만 쓸걸요? 하트% 콤마솔 라이프 브라이트닝 클렌징 밤입니다. 하트%의 클렌징 밤이? 하고 놀란 셜록이들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트% 클렌징 밤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다른 클렌징 밤들과 다르게 튜브 타입, 이게 진짜 킥입니다. 기본적으로 떠서 쓰는 클렌징 밤 있고, 그리고 좀 유행했던 게 그라인딩에서 쓰는 클렌징 밤 있잖아요. 근데 가장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건 튜브 타입이더라고요. 하트%가 워낙에 색조 제품들을 많이 밀다 보니까 클렌징 밤이 되게 예전에 출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세요. 근데 우리 셜록이들 알죠? 제가 힌스에서도 클렌징 오일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트%는 클렌징 밤을 잘하더라. 생각보다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클렌징 제품들 되게 잘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바비브라운에서도 클렌징 밤이나 클렌징 오일 되게 유명하고, 슈에무라도 클렌징 오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라카 팩폼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의외로 메이크업 브랜드 클렌징 제품들이 솔찬히 괜찮은 게 많아요. 이 제품도 제가 성수의 하트% 플래그십 스토어 놀러 갔다가 얻어 걸려서 하나 산 거거든요. 튜브 타입이라서 깔끔하게 쓸 수 있고요. 요거 하나만 써도 메이크업 진짜 잘 지워지고 유화도 잘 되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게 80ml거든요. 생각보다 정말 금방 써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증량해서 판매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염치 없지만 1+1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저는 클렌징 밤 테스트할 때 무조건 눈 주변까지 다 하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꼼꼼하게 잘 지워지는지 테스트 해보는데 메이크업은 너무 잘 지워지고요. 눈 주변에 클렌징을 했을 때도 많이 뿌얘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유화 과정도 잘 되고 세정도 말끔하게 잘 돼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갈 때 클렌징 밤 1회용으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1회용으로 담겨있는 클렌징 밤들이 양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튜브 타입이라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해가지고 여행 갈 때 쓰기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아무도 몰라서 단종될까봐 무서워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진짜 한 번만 써보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거 클렌징 폼 1티어입니다. 폴라의 BA 클렌징 폼인데요. 사실 저는 이 제품이 익히 유명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비싸서 못 샀거든요. 그래서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도쿄 여행 갔을 때 이거 면세점에서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폴라 제품은 면세점에서도 잘 못 사요. 금방금방 품절되고. 저도 재입고 알림 신청해가지고 겨우 산 거거든요. 아무리 좋다지만 클렌징 폼에 10만원 이상 태우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째려보고만 있다가 면세점에서 조금 싸게 구매한 거거든요. 너무 좋았던 점은 클렌징 폼의 역할은 확실히 해요. 그리고 진짜 소량만 써도 거품이 미친 듯이 풍성하게 나고, 사실 그런 제품들이 백화점에 되게 많아요. 디올, 샤넬, 에스티로더 요 세 가지 클렌징 폼이 소량만 써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긴 하거든요. 제가 다 써봤는데 폴라의 장점은 세안을 하고 나왔을 때 피부 톤이 즉각적으로 환해지면서 세안 후에 뽀드득거리는 마무리감이 아니고 피부 결이 되게 맨질맨질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클렌징 폼인데 스킨 컨디셔닝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비싼 거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클렌징 폼 가격으로만 따졌을 때는 디올, 샤넬, 에스티로더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근데 재구매할 의사 있냐? 저는 있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냥 거품 풍성하고 씻어내는 클렌징 폼이 아니라 거기에 스킨케어까지 겸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비싼 이유가 확실히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해보고 느꼈습니다. 진짜 가격값 합니다. 셜록이들 제가 이걸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 SBR의 A 앰플 리프트입니다. 우리 셜록이들 많이들 써보셨겠지만 SBR의 수분 앰플, B3 앰플 있고 안티오엑스 앰플, 비타민C 앰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레티놀 앰플인데 제가 원래 미샤 제품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용량 대비 가격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SBR이 훨씬 싸더라고요. SBR이 뭐 워낙에 다 잘하기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진짜 앰플 맛집이거든요. 사실 제가 미샤 보라티놀 앰플 쟁여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묵혀두고 있었어요. 이제 쟁여놓은 걸 다 써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써보자 해서 이거를 써봤는데 지금 제가 반 넘게 썼거든요. 이거 처음에 이틀에서 3일만 써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피부에서 광이 돌아요. 제가 스킨 부스터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후기들을 보니까 스킨 부스터 받으면 이렇게 광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딱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피부 컨디션 최악인데 빠르게 회복시키고 싶을 때 있죠. 집중적으로 이틀, 3일 저녁에만 써주면 바로 좋아져요. 우리 셜록이들 알겠지만 SBR이 워낙에 고기능성 제품들이잖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것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각질 일어나듯이 너무 심하게 톤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소량으로 이틀, 3일 저녁에만 사용해 주시고 적응이 됐다 싶으면 양을 조금씩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SBR이 앰플이 3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B3 하이드라 앰플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바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에이리프트 앰플이랑 안티오엑스 앰플을 그때그때 내 피부 컨디션 보면서 교차로 사용을 해줍니다. 우리 셜록이들 SBR 2차 마켓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저도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만약에 2차 마켓을 하게 된다? 저 이 앰플 무조건 넣을 거예요. 진짜 효과 대박이거든요. 근데 너무 궁금하다,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SBR이 올리브영에도 입점을 했지만 29cm나 SBR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격 비교해보시고 가장 구매 혜택 좋은 플랫폼에서 한 병만 써보세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반도 아니고요. 3분의 1 지점까지 썼을 때 아침에 세안하고 난 뒤에 피부 보잖아요. 진짜 바로 광이 맨질맨질하게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과장 1도 안 보태 리얼 후기거든요. 꼭 써보세요. 이게 살짝 크리미한 제형이거든요. 처음에 너무 많은 양을 바르면 좀 밀릴 수가 있어요. 소량을 바르고 흡수시켜준 다음에 이 정도 바르면 흡수 되게 잘 되거든요. 살짝 부족하다 싶으면 진짜 소량만 더 발라주세요. 피부 컨디션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람 바이 사람, 피부 바이 피부겠지만 레티놀 앰플이라서 따갑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레티놀 앰플 어떤 거는 진짜 따가운 거 있거든요. 근데 SBR A 앰플 리프트도 그렇고 미샤 보라티놀 앰플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후기는 피부 컨디션이 진짜 안 좋은 상황에 발랐을 때도 한 번도 따끔거린 적이 없었어요. 오늘도 초면인 제품들 많이 보셨죠? 제가 진짜 오래 써보고 추리고 추려서 좋은 것들만 소개해드렸거든요. 분명히 우리 셜록이들도 만족하면서 쓰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한 하루 되세요. 안녕.